키이우 점령하려면 우크라이나인을 다 없애야 할 것이다. 개전 17일째로 접어든 12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둘러싼 키이우 공방전의 서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은 키이우 도심에서 불과 25km 떨어진 지점까지 육박했으며 우크라이나군은 키이우를 요새하고 결상전의 결의를 다졌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가 키이우를 점령하려면 도시에 있는 모든 우크라이나인을 없애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절대 물러설 생각이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미국과 서방의 강력한 제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군의 저항은 놀라울 정도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외곽에서 벌어진 교전 영상이 공개되었는데 도로 근처에서 대전차 미사일로 무장한 우크라이나 보병대가 러시아 전차를 공격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중에 영국제 차세대 경량 대전차 미사일로 러시아 전차를 한 방에 보내버리는 모습이 제대로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대전차 무기를 쏘는데 러시아군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결국 공격을 받은 러시아군들은 혼비백산에서 흩어졌습니다. 또한 최근에 한 SNS에서는 러시아군에게 뺏은 전차로 러시아군을 공격하는 우크라이나군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수많은 러시아 전차를 파괴시키기도 했지만 러시아군에게서 빼앗기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역으로 우크라이나군의 전력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11일 러시아 추가 제재를 발표하면서 제2국 지위를 박탈시키며 보드카와 수산물 수입을 금지시켰습니다. 또한 바이든 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무기 등 군소물자를 지원하기 위해 2,400억 원의 자금을 승인했습니다. 여기에는 대전차 제벌린, 대공 스팅어 미사일 등 러시아군을 막아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러시아는 앞으로 미국이 무기를 지원한다면 무기를 싣고 우크라이나를 향하는 선박을 폭격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지금 이 소식은 세계대전의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해 측면으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미국의 무기 적재 선박을 폭격한다면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40명은 나토 동맹국들이 보유 중인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투입시키라고 전날 촉구한 바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서방에 더 많은 무기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지금 이마저도 확진의 우려 때문에 한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직면한 상황은 한반도에서도 분명 일어날 수 있기에 우리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러시아 전차들은 그동안 압도적인 화력과 기동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았지만 이번에 대전차 미사일에 호되게 당했는데 많은 국가들은 전차를 잡는 공격형 헬기를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공격형 헬기는 전차 킬러로 불리며 전차 포탄에 사정거리 밖 공중에서 내리꽂는 헬기의 미사일은 파괴력이 강해 웬만한 신형 전차의 장갑을 뚫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최근 국산 소형 무장 헬기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2월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개발 중인 소형 무장 헬기 LAH가 캐나다에서 극조원 시험에 성공적으로 통과했습니다. 최근 카이는 유튜브 채널에 당시 극조원 시험을 마치고 온 개발진들의 풀스토리를 공개했습니다. 한 개발진은 이렇게 극한의 조건을 통과한 것은 대한민국 개국 이래 최초라고 자신했습니다. 시험은 캐나다 옐로우 나이프에서 지난 12월 초에 착수하여 약 2개월간 진행했으며 총 40여회 비행을 통해 약 165개의 항모 평가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LAH는 이 모든 평가를 통과했는데 특히 항공기를 영하 32도에서 12시간 노출하고 운영 능력을 검증하는 소킹 테스트도 성공적으로 종료했습니다. 개발진이 공개된 영상에서 라면을 먹으려고 젓가락으로 집었다가 놓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은 영하 39도가 얼마나 극한의 추위인지를 알게 해주었습니다. LAH는 육급 공중 강습부대의 정찰과 어모 그리고 전차나 장갑차 공격 등이 주임무로 국산 공대주 유도탄 청검 20mm 터렛형 기관총 70mm 로켓탄을 탑재한 국산 무장 헬기입니다. 우리 군은 1976년부터 미 해병대로부터 도입한 코브라 공격 헬기를 적전차 공격의 핵심 전력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브라가 노후화되어 2024년에 퇴역하기에 이제 이를 국산 기술로 만든 LAH로 대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F4, F5 등 노후화된 전투기를 대체할 한국형 전투기 KF-21 제작도 지금 한창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KF-21 보라매 시제기에 색을 입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투기 눈이라 할 수 있는 A4 레이더가 지난해 말 남아공에서 시험을 마친 뒤 국내에서는 3월 중순부터 시험에 돌입한다고 했습니다. 헬기와 전투기 등 그동안 사용해왔던 미국산 무기들을 이제는 국산으로 개발해내고 있다는 것에 많은 이들은 놀랍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터키에서
KF-21의 라이벌이라면서 TFX의 CG 영상을 공개했는데 예상대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터키는 KF-21 프로그램에 참여하라고 했지만 어이없는 요구에 우리는 터키를 배제시킨 바 있습니다. 터키 정부는 국가 창립 100주년이 되는 2023년까지 한국과 함께 KF-21 개발을 완료하여 이를 자국 전투기로 홍보함으로써 국가 위상을 높이고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터키는 KF-21 개발 지원에 30에서 40%를 요구하고 KF-21 프로그램에 대한 기술 이전과 자신들이 개발 중인 공격 헬기를 도입하고 KF-21의 터키 내 양산 등 무리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한 네티즌을 이를 두고 KF-21에 밥숟가락 얹으려는 시도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어이없는 요구에 한국은 당당히 거절했고 이후 순수 우려 기술로 KF-21을 만들어냈습니다. KF-21 개발에서 밀려나자 터키는 축적된 경험이나 제대로 된 기술이 전혀 없음에도 4.5세대인 KF-21을 능가하는 5세대 전투기를 만들겠다고 큰소리쳤는데 국내 네티즌들은 이 CG 영상을 보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CG로만 가능한 비행기가 될 것 같네요. 초음속 훈련기조차 자신들의 힘으로 못 만드는데 5세대 하이급 전투기를 만드는 건 불가능 수준이죠. 터키 정밀 무기의 중요 부품은 대부분이 유럽산이라 한 군데에서 공급 안 하면 올스톱 되는 구조. 허허 내년에 롤아웃? 이란이 하는 짓거리랑 비슷. CG 전투기에 9,990원 건다. A사 레이더에 들어가는 지라갈륨 소자 하나 만드는데 앞으로는 10년은 걸린다에 990원 건다. 라이벌은 상상 속의 전투기. 터키는 이제 삽지도 아니고 삽을 만들고 있는 단계. 터키는 2023년까지 자국산 전투기 개발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변경해 최근에 2023년까지 시제기 제작을 목표로 하고 2029년부터 전력화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이 계획대로라면 KF-21보다 3년가량 늦은 일정인데 이것이 이뤄질 것이라고 보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터키는 영국 롤스로이스와 2017년 TFX 엔진을 개발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했는데 터키가 이 엔진의 지적 재산권을 모두 터키에 귀속할 것을 요구하자 결국 롤스로이스는 손을 떼버렸습니다. 이후 롤스로이스에 제안한 대로 엔진의 수출과 지적 재산권을 모두 터키 귀속으로 하겠다며 다른 기업을 찾고 있으나 어떤 나라의 기업들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터키는 라이센스 생산하고 있는 미국산 엔진 F-110으로 개발을 진행하려 했지만 이마저 미국의 압력으로 불발되고 결국 최근 러시아와 접근해 엔진을 지원받으려고 했으나 지금 각종 국제 제재를 당하는 러시아의 상황으로는 이것조차도 쉽지 않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터키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자국의 힘으로 전투기의 첨단 무기들을 만드는 꿈을 꾸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방산 선진국들의 기술 없이는 아무것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제 방산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우리 기술로 전투기 헬기 등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우크라 사태로 전 세계는 군비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열심히 개발하고 성장해온 K방산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